네, 한 번에 끝내는 중개사법 이론 강의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교재가 두 종류가 있는데 지금 공부하는 합격서 요약집이 있고 준비 기출 문제집이 있습니다. 이 계좌번호에 금액을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아래 네 가지를 정확히 적어주세요. 특히 도로명 주소와 과목도 민법인가 중개사법 꼭 적어주시고 교재 이름까지 같이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는 제22강입니다. 교재는 김하연 합격서 요약집이죠. 우리는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이죠. 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 우리가 사회에서 실거래가라죠. 실거래가 신고사항입니다. 여러분 교재는 합격서 101페이지 중간쯤에 큰 4번 나와 있습니다. 먼저 신고사항은 이 공통신고사항이 있어요. 개인과 법인 모두 다 신고하는 거, 그리고 추가 신고사항이 이런 네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먼저 법인이 전국에 있는 모든 주택, 가격이나 지역 불문하고 모든 주택 거래할 때입니다. 근데 법인 아닌 자가 우리 자연인들이 비규제 지역에서 실거래가가 6억 이상인 주택을 매수하거나 규제 지역에 가로열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 여기도 모든 주택이네요. 법인은 모든 주택인데 법인 아닌 자는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 주택, 근데 규제 지역은 모든 주택 매수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가로 열고 매수인 중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국가 등이 있으면 이 공통사항은 신고해야 되는데 추가 이걸 할 필요 없다는 말이죠. 다음 세 번째, 실거래가가 수도권 등입니다. 이 등이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까지 1억 이상인 여기 토지로 바뀌었네요. 토지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등 외의 지역은 6억 이상 토지를 매수할 때, 네, 가로 열고 지분으로 매수는 여기 3번에서 제외하고 지분 매수는 밑으로 이른다로 밑으로. 4번에서 수도권 등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는 여기 모든 토지네요. 여기는 1억 이상 토지인데 여기가 이제 지분으로 매수할 때는 수도권의 모든 토지, 그리고 수도권 등 외의 지역은 실거래가 6억으로 똑같습니다. 이걸 토지를 지분으로 매수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토지 매수하는데 지분 매수는 제외 그랬죠. 지분은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두 개의 차이점은 이 수도권 등은 1억 이상 토지인데 지분 매수는 수도권 등 모든 토지, 그리고 수도권 등 외에는 6억 토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통신고사항을 이거 꼭 외우시고,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옵니다. 얘들은 가끔 나오는데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다 두 개 주택이죠. 주택. 여기는 다 토지입니다. 토지. 그럼 만약에 이 경우에는 신고사항이 두 가지예요. 이 공통사항과 여기 신고사항이 있을 것이고, 이 경우에도 신고사항이 두 가지입니다. 이 공통사항과 여기 따로 추가, 여기도 공통사항과 이거 두 가지, 여기도 공통사항과 이것까지 두 가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공통사항이죠. 그래서 공통사항을 일단 꼭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도 101페이지 하단에 박스가 있고 다음 페이지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럼 자, 지금 잘 보세요. 우리가 매매계약하면 중요한 게 당연히 계약 체결일 중요하겠죠. 다음 중도금 언제 주는가, 잔금 지급일 중요합니다. 다음 거래 당사자, 매도인과 매수인, 당연히 주소, 성명 당연히 알아야겠죠. 당연히. 그 다음 거래상 부동산의 소재지, 아파트라면 아파트 몇 동 매도, 지번, 지목 면적까지. 다음 부동산 종류, 토지인가 상가인가 아파트인가. 다음 5번이 이번에 최근에 신설됐죠. 5번이. 다음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란 이제 잔금 지급일부터 60일 초과하여 거주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잔금 지급일부터 60일 초과. 근데 가로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래서 거소를 이제 두지 않을 경우 가로 열고 매수인이 외국인 경우네요. 아까 우리가 전 시간에 봤는데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하거나, 두 번째 제외 동포 출입국 법적 지간 법률 군대 가서 신고했을 때, 그때는 체류기한이 만료일이 잔금 즉일부터 60일 이내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체류기, 외국인은 국내 체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한정 있는 거 아니죠. 뭐 여행 비자인가 뭐 다 다르죠. 그때는 그 만료일이 잔금일부터 60일 안에 들어있다. 그때는 위탁관리인을 둬야 돼요. 위탁관리인. 그리고 위탁관리인 인적사항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자,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을 때, 즉 부동산을 매수했는데 국내에 없단 말이죠. 만약에 이 사람이 거래 신고했는데 거래 신고를 뭐 수정할 사항이 있다. 그럼 이 사람에게 연락해야겠죠. 근데 국내에 주소 거소가 없으니까 연락이 안 되는 거죠. 또 이 사람이 뭘 잘못해서 과태료라든가 벌금을 부과해야겠다. 근데 국내에 주소 거소 없으니까 불러도 오지 않습니다. 그럴까봐 자,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때는 반드시 위탁관리인을 두게 돼 있어요. 위탁관리인. 그리고 그 위탁관리인 인적사항을 신고하라는 거죠. 보통 위탁관리를 누구한테 시킬까요? 그 부동산 주변에 있는 공인중개사에게 시킬 수 있겠죠. 그러죠? 그럼 또 우리가 할 일이 늘어나네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매수인이 국내 주소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그리고 매수인이 외국인이에요. 근데 이제 외국인 등록을 했거나 또는 국내 거소 신고했을 때는 60일 포함, 그때는 아무튼 위탁관리인을 두게 되고 인적사항을 신고해야 된다. 다음 6번이 제일 중요하죠. 이거 탈세 방지라는 거라 실거래가. 그래서 계약서를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 쓰지 못하게 막는 거죠. 다음 7번 계약 조건기한이 있는 경우에 조건기한. 조건기한이 없으면 이걸 적지 않겠죠. 8번도 마찬가지. 누가 중개했어요? 개공이 중개했죠. 개공이 거래계약서 작성기관한테 사무사. 이제 개공의 인적사항이고, 다음 중개사무소 있겠죠. 상호나 전화번호 소재지입니다. 주의할 게 개공이 중개하지 않고 당사자끼리 직거래했네요. 그럼 이 8호를 신고할 수가 없죠. 그래서 8호 전제가 개공이 매매계약서 작성했을 때 아래 A를 적어놓은 거죠. A를. 그리고 7번도 마찬가지. 계약 조건기한이 없다면 적을 수 없죠. 조건기한이 있을 때 그때 적으란 말이죠. 그래서 7번, 8번은 해당할 때 적고 그렇지 않으면 적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데, 자, 이것이 하겠죠? 여러분, 소지섭 아세요? 소지섭? 저보다 키 좀 크고 좀 잘생겼는데 그 조금 차이가 이 사람이 이렇게 인생을 좌우하네요. 그럼 소지섭 동생 소지목이라고 했어요. 들어봤나요? 안 들어봤죠? 걔는 강원도에서 혼자 살아요. 혼자. 자급자족. 혼자 지게이고 논밭 깔고 먹고 자고 삽니다. 혼자. 그래서 지게인, 강원도에 지게이고 산 지게인 소지목이 있어요. 근데 남자 혼자 사니까 아무래도 밥을 못 먹겠죠. 그래서 맨날 면 종류 먹다가 위가 빵꾸 났어요. 위가 빵꾸 나서 영양실조증에 걸렸습니다. 다시 소지섭 동생 소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지게이고 혼자 사는 소지목이 맨날 라면같이 면 종류 먹다가 위가 빵꾸 나서 영양실조증에 걸렸습니다. 이 중에 이제 이 개업군 중개사거든요. 중이 뭐라고요? 개업군 중개사. 근데 중개사 참 인상 좋소. 중개사 당신 참 인상 좋소. 이렇게 인상 좋소. 인적사항,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입니다. 그럼 1번, 2번이 지게인이에요. 지급일, 계약일, 인적사항, 지게인. 다음에 이게 소지목이 뭘 먹어요? 면 종류 먹다가 위탁관리 위가 빵꾸 났다. 위가 빵꾸 났어요. 그래서 영양 실조증이 걸렸어요. 근데 그 중개사 참 인상줬소입니다. 그럼 이게 애우시고 이보다 더 중요한 거, 오답으로 가장 많이 나온 거. 여기 권리관계 있나요? 권리관계 없겠죠? 왜 없을까요? 이게 매매계약만 신고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소유권이겠지. 소유권. 그러니까 이게 권리관계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그 다음,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없죠? 그거 있으면 알아야 신고하지. 그래서 권리관계 없어요. 공법상 거래 이용제한은 신고사항이 아니다. 이것도 오답까지 딱 정해있어요. 오답까지. 그래서 다시 이제 이게 지게인 소지목이 면 종류였다가
위가 빵꾸 나서 영양실조증이 걸렸다. 근데 중개사 참 인상줬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19의 문제. 자, 부동산 거래 신고법상 매매기관에서 신고할 사항이 아닌 거네요. 예전 거지만 문제 풀기 가장 깔끔하고 좋습니다. 그럼 이제 기억나야 돼요. 지게 수주목이 면적 누웠다가 위가 빵꾸 나서 영양실조증이 걸렸다. 중개사 참 인상 줬어. 그럼 지게인 인적사항 조건기한 실조증 소지목 이 권리관계 정답이라 했죠. 정답 딱 정했다 그랬죠. 오다. 권리관계나 공포상 이용제한. 다음 5번은 당연히 제일 중요하죠. 실거래가. 정답이 4번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이제 추가 신고사항은 뭐 나중에 오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오는 거예요. 아까 공토사항을 꼭 외우시고 그건 거의 시험에 나옵니다. 이건 나중에 외우시는 거예요. 이제 법인이 국내 모든 주택이요. 가격 불문, 지역 불문 모든 주택 거래할 때. 왜냐면 아파트 투기하려고 법인 만드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지금 이 강의 들으신 분도 많이 있죠. 솔직히 있잖아. 가족끼리 법인 만들어가지고 아파트 막 사서 돈 버시고 지금 공부하시는 분 있잖아요. 지금 그럴까봐. 자, 그럼 법인이 매도법인일 때와 매수법인일 때 다 매도법인, 매수법인 둘 다 공통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법인 현황에 관한 다음 사항입니다. 법인 현황에 관한 사항. 가로 열고 거래 당사자 중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국가가 탈세하지 않겠죠. 다음 거래계약이 공급가격이나 분양개축은 거래계약은 이건 신고하지 않는다. 그럼 법인 현황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법인의 등기 현황. 법인의 이사, 임원 사원이 이사가 몇 명인가? 이사가 뭐 5명이다. 가족끼리 4명이다. 이렇게. 또 법인과 거래 상대방과는 관계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지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불법 증여하려고, 탈세하려고. 자, 그럼 거래 당사자가 상대방의 개인이에요. 그럼 그 개인이 해당하는 법인에 이모지거나 법인은 임원과 친족관계 있는가? 자, 예를 들어서 매도법인, 법인이 부동산을 팔아요. 판다. 근데 사는 사람이 개인인데 사는 매수인, 그 매수인이 법인의 임원이에요. 그러니까 파는 법인 대표자가 있고 그 대표자가 사는 거예요. 또는 법인의 임원과 친족관계 있다. 그러니까 이 파는 법인에 있고 매수인이 아들이다. 그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아들한테 편법으로 지금 증여하는 거죠. 매매로 가장해서. 그럴까봐. 반대로 매수법인이라면 상대방이 매도인이겠죠. 매도인. 근데 그 매도인과의 다음 관계. 그래서 상대방이 개인이래요. 그러면 이제 매수하는데 매도인이 아버지가 아들 명의로 법인 만들어서 팔 수 있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탈법 증여. 그럴까봐 그 개인이 해당 법인 임의거나 법인의 아버지와 친족관계 있는가 이런 걸 말한 겁니다. 두 번째, 또 거래 상대방도 법인이네요. 그러면 만약에 매도법인일 때 파는 법인인데 매수인도 법인이네요. 법인끼리. 또는 사는 법인인데 파는 것도 같이 법인이네요. 그러면 자, 이럴 수 있죠. 자, 매도법인 있고 매수법인 있죠. 근데 매도법인이 대표가 아버지고 매수법인 대표가 아들이야, 아들. 그러면 또 편법 증여죠. 매매처럼 꾸며서 편법 증여할까봐. 거래 당사자인 매도법인과 매수법인의 임원 중 같은 사람이 있거나 또는 거래 당사자인 매도법인과 매수법인의 임원 간 친족관계 있다. 그래서 매도법인은 대표 아버지, 매수법인 대표 아들 그럴까봐. 다 한마디로 탈법으로 증여할까봐 그런 걸 적어놓은 거죠. 신고하라. 그래서 법인이 모든 주택이에요. 그래서 파는 쪽이 법인이든 사는 쪽이 법인이든 다 공통사항입니다. 이어서 볼게 이제 매수법인만 또 신고사항이 또 있어요. 이제 매도 빼고 매수법인만 신고사항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매수법인만 신고사항.
쉽게 말하면 돈 어디서 나는가 이런 겁니다. 주택 취득 목적과 취득 자금에 관한 사항인데, 첫째, 주택 취득 목적이 뭔가? 뭐 탈세할래? 투기할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거래 대상 주택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 및 제거 방식. 즉, 만약에 법인이 20억짜리 아파트를 사요. 그럼 그 돈 어디서 났어? 그 계획. 그리고 현금으로 줄 거니? 통장으로 보낼 거니?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자금 조달 계획이 법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팔았어요. 그러면 법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판다고 적는 겁니다. 이건 적는 거예요. 현금이라고 적는 겁니다. 뭐 한다? 적는다. 근데 이 경우 하필 그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소지하는 주택이라면 이때는 자금 조달 계획을 증명하는 서류까지 내려요. 서류로서 국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다. 그래서 이렇게 외워요. 투기, 서류, 첨부. 그럼 이 말입니다. 잘 보세요. 자,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주택은 그냥 주택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과 지급 방식을 그냥 적기만 하는 거예요. 적는다. 증명서류 안 내요. 적기만 하고 법인의 토지를 판다라고 적기만 하고 증명서를 안 낸다고요. 근데 하필 거기가 투기과열지구 주택이라면 토지를 파는 그 매매계약서, 그 계획서를 내라고요. 서류 첨부. 그래서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면 적기만 하고 서류 안 내요. 근데 하필 거기가 투기과열지구면 이런 걸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보세요. 앞으로 계속 나와요. 투기, 서류, 첨부. 그 다음, 임대 등 거래 대상 주택의 이용 계획을 적는다. 그러면 지금 있는 자금 조달 계획과 이용 계획은 이후에도 계속 나오는 공통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리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매수법인만 적는다. 매도법인이 이런 거 필요 없잖아.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럼 자 정리해보면, 자 이제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죠. 일단 공통사항은 자연인 법인 다 모두 마찬가지고, 여기 추가사항이 이제 매도법인과 매수법인 둘 다는 게 이 공통사항과 추가가 법인의 등기현황과 거래상대방의 특수관계인가, 이게 추가사항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매수법인은 이거 당연히 있죠. 이건 모든 법인, 매수법인 이것도 있죠. 이제 플러스 자금 조달 계획과 그리고 주택 이용 계획 이런 게 더 플러스 된다. 그래서 매수법인 이거 다 공통상인데, 매수법인은 추가 취득 목적이나 자금 조달 계획, 이용 계획까지 추가된다. 그리고 이게 이제 밑에 공통돼요. 그래서 여러분 책은 이제 102페이지 중간에 판가루 1번 박스가 있죠. 첫 번째 박스가 매도법인과 매수법인 공통사항이고, 다음 아래쪽 박스가 매수법인 추가, 여기입니다. 매수법인 추가. 그 다음 제일 밑에 판가루 2번 법인 이외의 의자. 법인 외의 의자가 비규제지역이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이 아닌 지역에서 실거래가 6억 이상 주택을 매수하거나, 규제지역은 모든 주택을 매수할 때 추가사항이 있어요. 근데 매수인이 국가가 껴있으면 추가 신고사항 적지 않는다. 먼저 이게 공통사항, 지게의 소지목이 면적료였다가 유감 받고 나서 영향실조증을 했다. 공통사항이고, 이제 추가사항이 이겁니다. 아까 비슷하다. 자, 자금 조달 계획과 지급 방식 그냥 적어내는 건데, 하필 거기가 투기과열지구면 투기, 일단 서류도 첨부한다. 그 다음 주택의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 시기 등 주택 이용 계획도 신고한다. 그러니까 이 주택이었습니다. 이제 토지로 가요. 오른쪽 103페이지 반가로 3번. 실거래가가 수도권 등에서는, 수도권이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까지 1억 이상 토지와 수도권 등 이외에는 6억 이상 토지 매수할 때, 지분 매수는 반가로 4번으로 가니까 제외한다. 공통사항이 있고, 자, 유사다 그랬죠? 자금 조달 계획,
그 부동산 토지 이용계획 유사하다. 이제 지분 매수. 반가로 4번. 수도권은 이 모든 토지, 1억이 아닌 모든 토지. 수도권 등 외적은 6억 이상 토지. 지분 매수할 때 공통사항이 있고 유사하다. 자금 조달 계획, 토지 이용 계획 유사하죠? 유사하다. 그래서 크게 어려워 보지는 않습니다. 좀 헷갈리는데 이게 지금 다 공통이죠? 그래서 크게 유사합니다. 자, 문제 확인해 볼까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 당사자는 계약 체결부터 30일 내죠. 30일 내에 신고관청에 단독 또는 공동신고 30일입니다. 2번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 지역, 규제지역 소지하는 주택으로서 실거래가가 5억 이상이고 매수인이 국가네요. 국가. 그러면은 국가가 단독 신고하죠. 국가가 단독 신고하고 상대방 여기 매도인은 신고 의무가 없죠. 국가가 단독으로 실거래가 등은 신고해야 된다. 3번 권리대상 부동산 소재지 건너라는 특도, 특별자치도, 행정시시장도 신고관청이 시군구청장 될 수 있죠.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계공이 거래계약서를 작성 기반 때 당사자 틀렸죠. 계공만 신고 의무가 있죠. 계공만.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5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하는 계공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등록관청이 아니라 신고관청.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죠. 그게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죠. 설령 3번을 몰랐더라도 나머지 4개는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지금 방금 봤잖아요. 그래서 3번으로 답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방법입니다. 여러분 교재 104페이지 갔어요. 104페이지. 그럼 상단에 동그라미 1번, 2번을 먼저 딱 제가 쪼개냈습니다. 여러분 상단에 동그라미 1번 매도인, 2번 매수인 되어 있죠? 매도인은 자, 외국인은 반드시 국적을 적게 되어 있고, 자, 공동으로 소유할 때는 거래 지분비를 몇 번에 몇 적습니다. 그리고 매수인이 더 중요한데, 매수인은 먼저, 자,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 용도를 기재해야 돼요. 주거용인가, 주택, 그 다음 급하주택, 주택은 주거용인가 아닌가, 밀조용인가 상업용 등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동그라미 쳐주고, 아,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이게 이번에 신설된 거, 위탁관리인.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고서 없을 때 위탁관리인을 두게 돼 있다. 그래서 이거 세 개 다 동그라미 쳐서 이렇게. 이거 3개를 시험에 잘 내고 있다. 특히 이건 아직 시험에 안 나왔지만, 이제 최근에 신설됐으니까 35일 시험에 나오기 딱 좋죠? 그래서 3군데 딱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 대상에서 동그라미 4번은 이 건축물 2개 딱 체크하나요? 여기도 이 동그라미 다 2개 동그라미. 아, 건축물이 있다. 이거 이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 건축물 종류를 적는다고 오른쪽에 나오니까 일단 체크. 그 다음에 여기 주의해서 동그라미 5번. 자, 저같이 색깔 다르게 공급계약 동그라미 치시고, 여기 준공전 동그라미, 준공후 동그라미. 즉 선분양인가 후분양인가. 공급계약만 여기 최초 계약이죠? 요게 나온다. 그 다음에 여기 색깔을 달리하거나 아니면 세모죄, 세모, 전매 세모, 분양권 세모, 입주권 세모. 다 세모. 아니면 색깔을 달리하시던가. 그래서 분양권, 입주권은 전매의 경우에 적는 것이고, 준공후는 공급계약의 경우에 적는다고 따로따로 잘 구분해서 체크해 주세요. 따로따로. 그 다음, 소재지 지분 면적이 있고, 여기 물건별 거래 가격도 있다. 물건별 거래 가격 있습니다. 분양가가 얼마인가? 분양가. 그리고 발코니 약정은 옵션, 우리 옵션 비용, 보통 옵션 비용이라죠. 추가 지급액이 프리미엄. 이건 공급탕의 전매만 있겠죠? 공급 전매. 이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 실제 거래 가격 있죠? 총 가격?
그리고 종족부동산 동그라미 치시고 이건 아까 입주권만 있다. 분양권 X라고 방금 전 시간에 봤습니다. 전 시간에. 자, 이래 보시고 이제 오른쪽 페이지 오세요. 오른쪽에 상단에 유의사항 1, 2, 3이 있는데 1번은 아까 봤던 거죠. 거래 당사자 간 직거래는 공동으로 신고하고 제출은 일방이 제출한다. 중개거래는 개업공개사가 신고 제출하고 거래 당사자 일방이 국가 등이면 국가 등이 신고한다고 봤던 것이고, 다음 2번이 제일 중요하죠. 여기서 자, 거래상 종류가 자, 이 노란색이 헌거예요, 새거예요? 노란색은 헌거, 새거, 새거. 이제 막 지은 따끈따끈한 거. 그래서 최초 매매 계약, 그다음 분양권, 입주권 전매. 여기는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적어요. 새 것은 부가세 포함해서 적는다. 왜냐면 이걸 포함하면 나중에 경비 처리해 주거든요. 근데 헌 것들, 여기 그 밖에 거래당 헌 것들은 부가세 제외한다. 다시 따끈따끈한 새 것만 부가세 포함해 적어요. 나중에 경비 처리 받으니까. 근데 그거 아니고 그 이외의 거래상은 부가세를 제외한다. 여기서 질문. 여러분, 중개 확인 설명할 때 중개보수에는 부가치세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그것도 심의 엄청 잘 나오죠. 중개보수는 부가세 포함이에요, 제외예요? 그럼 자, 여기 써놓으세요. 여기 써놔요. 여기 몇 페이지냐면 54페이지 써놓으세요. 지금 여기 105페이지 여기 있잖아요. 여기다가 54페이지 써놓으시고 54페이지 가보세요. 54페이지 갔습니까? 자, 54페이지. 그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죠. 본지 아마도 계속 기억 안 납니다. 계속 반복해 주셔야 돼요. 중간에 로마자 3번 중개보수 등이 있고 바로 밑에 동그라미 13번 중개보수 및 실리부금의 산출력이 있습니다. 바로 오른쪽에 당구장 표시, 청구 표시가 있고, 자, 부가가치세 별도 부가 제외. 그러니까 중개보수에는 부가세 제외, 별도 부가예요, 별도 부가. 근데 여기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새 것은 부가세 포함, 새 것이 아니고 헌 것은 부가세 제외. 중개보수가 똑같네요. 세 개를 잘 기억하세요. 시험이 아주 잘 나옵니다. 다시 105페이지 오세요. 105페이지. 다음에 이제 최근에 3번이 신설됐죠. 최근에 이제 거래계약 체결이 언젠가 사람들이 헷갈려 하니까 딱 명확하게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이 기산점을 사람들이 헷갈리더라고요. 자, 그럼 민법하고 똑같습니다. 민법도 매매계약이 분료식 계약, 구두로 합의한 날, 여기도 구두로 합의한 날 똑같아요. 민법하고 똑같다. 그래서 거래계약 체결일, 즉 매매계약 체결일이란 거래 당사자가 구체적 특정되고 거래 목적물 및 거래대금 등 거래계약 중요부분에 대해서 중요부분 당사자가 합의한 날을 말합니다. 분료식, 구두로 합의한 날. 이 경우 합의와 더불어 계약금 전부 일부를 지급했네요. 그럼 그 지급일. 그럼 결국 합의와 더불어니까 결국 합의한 날 똑같네요. 합의한 날, 합의하면서 지급한 날 똑같네요. 그 다음 합의한 날이 계약금 전부 일부를 지급하는 거 앞서는 것이 보통이죠. 앞서는 것이 서면을 통해 인정되면 그때 합의한 날. 결국 다 합의한 날, 합의와 더불어 돈 지급한 날, 합의한 날이죠. 결국 합의한 날 다 똑같다. 민법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작성 방법이 나와요. 지금 오른쪽 105페이지 작성 방법. 이건 그냥 1번, 2번, 2번 번호를 붙인 거고 동그라미 1번, 2번은 왼쪽 페이지. 104페이지 상단에 동그라미 1번 매도인, 104페이지 왼쪽에 동그라미 2번 매수인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책을 왼쪽, 오른쪽 바로바로 보게끔 엄청 신경 써서 이거 만든 겁니다. 엄청 신경 쓴 거 이거. 그러면 왼쪽 104페이지 동그라미 1번 거래 당사자가 다수이네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주선안에 동그라미 6번에 거래 대상별 거래 지분을 기준으로 각자 거래 지분을 적어요. 가로 열고 매도인과 매수인의
거래 지분 비율은 당연히 일치하겠죠? 표시하고 거래 당사자가 외국인일 때 국적이 왼쪽에 동그라미 쳤죠? 왼쪽 페이지 동그라미 국적을 반드시 적어야 되고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때 매수 용도란에 표시한다고 두 개 다 왼쪽 페이지에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왜 쳤는지 알겠죠? 그 다음 3번 동그라미 왼쪽 페이지 4번 104페이지 동그라미 4번에 부동산 매매의 경우 해당 부동산이 그러니까 왼쪽에 또 제가 동그라미 두 개 쳐놓으라 했죠? 건축물로 동그라미 쳐 있고 토지 및 건축물 동그라미 쳐 있어요. 그 경우에 그 가로 속에 건축물 종류를 건축물 시행령 별표에 따른 용도를 적습니다. 이것도 이대로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네 번째, 자 5번 104페이지에 동그라미 5번 공급계약. 공급계약은 시행사 또는 건축주 등이 최초죠? 최초로 부동산을 매매, 공급, 분양하는 계약을 말하며 준공 전과 준공 후. 그러니까 제가 이건 동그라미 하라 그랬어요. 계약 여부에 따라 표시하고 임대주택 분양 전환은 임대주 사업자 법인으로 한정한다. 법인으로 한정한다. 뭐 100점 못 받게 하려면 이것도 낼 수가 있어요. 2차만 하신 분들은 동그라미 치고 외우세요. 다음 임대 기한이 완료되어 분양 전환 주택인 경우에 표시한다. 그 다음에 이거 아까 세모 칠했죠? 전매 세모, 분양권 세모, 입주권 세모 칠하라 했죠? 그래서 아까 색깔을 달리하거나 아니면 동그라미 세모 하시라 그랬죠? 104페이지에. 다섯 번째 6번 소재지는 지번이죠. 아파트, 집합건물, 동호수까지. 다음 지목 면적은 토지 대장을 보고 적어요. 그 다음에 중요하죠. 건축물 대양상 면적인데 가로가 중요합니다. 집합건물은 호수별 전용 면적. 그 밖의 건축물 예를 들어 단독주택이다. 단독건물. 이건 연면적을 적어요. 그러니까 집합건축물이 예를 들어 아파트다. 아파트는 내 면적만 알면 되죠. 연면적, 바닥 면적 합계 할 필요 있나요? 오지랖 넓게 할 필요 없어요. 집합건축물은 아파트 내가 1001호다. 그럼 내 면적만. 근데 그 밖의 건축물이란 단독건물이다. 4층짜리 원룸을 가지고 있다. 그럼 4층 바닥 면적 다 알아야겠죠. 그러죠? 그래서 잘 안 되면 이렇게 외우세요. 앞에 지읒. 그 밖의 건축물 단독 같은 건 연면적. 이렇게 외우세요. 제가 이걸 원래 못하는데 그년 쯧 그렇게 외우시라고 했고 다시 그년 쯧 웃지 마세요. 이렇게 외우시라고 이렇게. 그 다음 등기상 증명서 대지급비율을 적습니다. 여섯 번째 104페이지 동그라미 7번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면적을 할 때 또 나와요. 건축물은 다시 그년 쯧 이렇게 적습니다. 그년 쯧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그 다음 일곱 번째 자 104페이지 왼쪽에 동그라미 8번 물건별이죠. 물건별 거래 가격은 그러니까 각각이죠. 각각 부동산별 거래가격을 적습니다. 다음 최초 공급계약의 분양이라 했죠. 전매는 분양권 해주권의 경우 분양가격, 발권 약정 등 선택비용, 이게 옵션 비용이라죠. 추가 지급액이 프리미엄 등 가격을 초과하거나 피가 올랐다. 또 여러분 마이너스 피, 마이너스 피도 있죠. 각각 적습니다. 이 경우 얘들은 다 새 거죠. 그럼 부가세 포함한다. 새 것들은 부가세 포함한다 그랬죠. 유의사항에서. 이것도 아주 잘 나오고 새 것이 아니고 그 밖의 거래는 부가세 제외. 이렇게 작성 방법이 있고 아홉 번째 왼쪽에 10번 종전부동산은 입주권만 적은다고 봤습니다. 열 번째 104페이지에 11번 계약 조건 및 참고사항란은 부동산 거래 내용에 계약 조건이나 기준이 붙인 경우에만 그러죠? 안 붙이면 적을 수 없죠. 거래와 관련한 참고사항이 있을 때 적습니다. 자, 이제 문제 확인해 볼까요? 문제. 자, K0의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방법 틀린 걸 물어봤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1번. 거래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주소란에
각자 거래 지분 표시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좀 양이 많아서 그러지 지금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하셔야 되고 또 공부하면 재밌습니다. 2번 거래 대상 부동산의 종류가 건축물이면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종류를 정답을 했죠. 3번 계약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한 적대 집합 건축물은 전용 면적 그 다음 틀렸네요. 공용 면적 합산은 없었죠. 그냥 외웠어요. 그냥 전용 면적만 딱 나와야 돼요. 전용 면적만. 공용 면적 틀렸잖아요. 그 다음 이게 정답이고 물건 그러니까 각각 거래 가격에 각각 부동산의 금액을 적습니다. 그 다음 개공의 인상조서 인장조서 개공중개사 인상조소라고 공통신고상 그래서 정답이 3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설명 옳은 걸 물어봤습니다. 1번 개공이 거래계약서 작성 교환 경우 당사자가나 개공이 30일 내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 법에서 신고 허가가 잘잘하게 8개까지 있는데 그 중에 여기만 개공이 신고해야 되고 나머지는 개공에게 의무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번 이제 거래 신고는 보존 안 되고 소공만 대행할 수 있죠. 3번 지방공기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이게 국가 등과 개인이 매매하면 양 당사자가 아니라 국가 등만 신고 의무가 있고 개인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4번 부동산 공법상 거래기지 위임장상은 신고상이 아니라 그랬죠? 권리관계도 아니고 공법상 거래기지도 아닙니다. 마지막 매매대상 토지 중 공장부지로 편입되지 아니할 부분에 토지를 매도인에게 원가로 반환한다는 조건, 그러면 실조증 조건이 있으면 신고사항이죠. 조건을 당사자의 악정이 있다면 그 조건도 신고사항, 이게 정답이네요. 신고사항이 실조중에서 조건기한 정답입니다. 그 다음 다시 한 문제 더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틀린 건데 1번 거래 당사자가 외국인이면 국적 반드시 적으라 했습니다. 2번 거래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적대 집합건물 전용 맞았네요. 맞았고 다음 종전 부동산은 입주권만 있다 그랬죠. 4번 계약 조건 및 참고사항란은 부동산 거래계약 내용에 계약 조건이나 기한이 붙인 경우에 그죠? 안 붙이면 신고할 수 없죠. 그래서 거래와 관련한 참고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적는 거죠. 5번 거래 종류가 새거 공급계약 분양인 경우에 물건물 거래 가격과 총 실제 거래 가격에 새것은 경비 처리하니까 부가세 포함 경비 처리 받아야 되니까 5번이 정답이죠. 자, 이 시간에는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작성 방법까지 공부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